아주 먼 옛날 구름을 타고 우레를 부리며 날뛰는 요괴가 있었습니다. 이 요괴는 어린이들까지 잡아먹으며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나그네가 창 하나를 들고 등장. 나흘 밤낮 동안 싸워 이 야수의 창으로 요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요괴의 목숨을 빼앗진 못했고 그저 이렇게 봉인해 두는 게 고작이었죠. 사람들은 요괴를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절을 지어 봉인했고 창을 들고 대적했던 사내는 그대로 스님이 되어 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누구인가? 그로부터 500년 후 주인공 우시오는 이 나그네의 후손. 시작부터 혈통빨로 시작하는 그 시절에니 우시오의 아버지는 잠시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고 우시오는 창고를 정리하다 바닥에서 처음 보는 문을 발견합니다. 역시 500년 전에 나그네가 봉인해둔 요괴가 있던 장소였어요. 요괴는 창을 뽑아달라고 하지만 おい小僧この槍を抜きな。何？ 이를 무시하고 창고를 나서지만 뭔가 모를 원령들이 새어나오는데 우시오의 여사친들 마유코와 아사코가 우시오를 만나러 절에 오는데요. 이들은 삼각관계이지만 우리랑은 상관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우시오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잔챙이 요괴들은 우시오에게만 보여 미친 사람 취급받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우시오는 지하 요괴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バカそりゃわしの妖気が呼んだ仲介や漁業どもがわしに接したお前はそいつらを他の誰よりも早く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わけよ。 급기야 요괴들은 실체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는 수 없이 우시오는 요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わかったみてえだな小僧この槍を抜きな。 과연 이 요괴가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는 개뿔 바로 싸대기. 이때 우시오는 각성. あの時と同じだ。500年前わしをここに縫い付けた。 요괴도 다시 봉인되고 싶진 않은지 고분고분한 척 우시오의 말을 듣는 척합니다. 잔챙이 요괴들은 서로 힘을 합쳐 거대한 요괴가 되고 우시오와 요괴도 힘을 합쳐 싸웁니다. 근데 왜 폭발하는 거지? 우시오는 이 요괴의 이름을 토라라고 지어주고 언젠가는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토라 역시 우시오를 언젠가는 반드시 먹어주겠다고 서로 칼을 등에 숨깁니다. 학교에서도 같이 다니면서 항상 티격태격하는 이 둘. 토라는 요괴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클로킹 상태입니다. 학교 구건물에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 먹는 요괴가 나타납니다. 우시오의 여사친들이 돌로 변하는데요. 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요괴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우시오.驚いた。あのガキがわしに頼むってよ。気持ちいいな。 토라도 되게 귀여운 면이 있네요. 돌요괴는 난데없이 갑자기 거대화를 해 진해가 되어버립니다. 창을 모조리 튕겨내버리는 요괴. 이 요괴를 상대하기 위해선 인간의 침을 창에 바르면은 상대할 수 있다고 토라가 이야기해주는데요. 이렇게 해 진해를 제거하는데 성공! 요괴들을 제거하러 다니는 요괴 사냥꾼 표가 등장합니다. 貴様子供を食べたの。貴
오, 셀 목소리인데? 孫悟空 TV 뉴스로 의문의 정체가 나타나 요괴들을 소탕한다라는 걸 접한 표는 당장 일본으로 향합니다. 우시오에게서 요력을 느낀 표는 다짜고짜 공격. 허나 우시오의 창을 보더니 도계자를 맞고 사과합니다. 이 표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었어요. (15년) 전에 가족들이 요괴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는데 토라는 15년 전에는 봉인되어 있었잖아. 우시오랑 토라가 티격태격하다가 상처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시오는 4개의 상처가, 표는 3개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오해를 푸는데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는 토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표가 수리검을 날리는데 그제서야 표는 토라가 자신의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떠납니다. 토라는 이 일을 계기로 우시오를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공사장. 이 할아버지는 공사를 멈추라고 하는데요. やめるんだあの人には恐ろしいものがあんたのたわごとも聞き飽きたよ。 하지만 공사장 인부들은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해내고야 마는데 헐, 요괴의 등장을 본 우시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과거 메이지 시대의 위대한 영능력자였던 히자키 미카도. 그녀가 봉인한 요괴들을 공사장 인부들이 자유롭게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능력자 우시오의 여사친인 마유코를 닮았네요. 이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요괴들은 자신들을 봉인한 히자키 미카도에게 복수하기 위해 동네를 뒤지며 살인을 일삼습니다. 단순히 생긴 게 똑같았던 마유코를 죽이려는 요괴들. 다행히 토라와 우시오가 나타나 마유코를 도와주는데요. 아무리 무섭게 생긴 요괴들도 세계관 최강자 토라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마유코는 이제 토라가 보이게 되고 감사의 선물로 햄버거를 선물로 줍니다. 쫄깃해. 그래, 오늘 저녁은 나도 햄버거다. 기생수급 빌런의 등장. 마을에 수상한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우시오를 공격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강력해진 우시오는 금방 이 녀석들을 제압하는데요. 이들은 족제비 요괴로 사륙과 파괴를 일삼는 자신의 형제 요괴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족제비 요괴들은 원래 남쪽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여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3남매였고 둘째였던 주로가 인간들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서 흑화, 더 강력해진 요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토라와 여자 족제비는 나이를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私は400年も生きてる化け物なんだ。なんだと400年だまだガキじゃねえか 근데 이 싸움에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토라의 팔을 잘라버리는 여자 족제비. 이때 문제의 주인공 주로가 등장합니다. 兄貴かがりこれから人間どもを殺しに町に行くもうたくさんなんだよ俺は 프랑키랑 시노부다. スーパーやってやるぜ 주로와 우시오의 전투. 주로는 여태까지의 적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우시오를 제압하는데요. 다행히 토라가 등장해 주로를 막습니다. 역시 토라 엄청 세죠. 주로도 우시오도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2차전에 돌입합니다. 야수의 창 템빨로 밀어붙이는 우시오. 주로는 더욱더 인간에 대한 분노로 강력해지고 절벽을 잘라 공격합니다.
死んじゃいねえぞ係兄貴 헐, 형제들이 깔렸어. 우시오는 결판이 날 것 같지 않자 풍든 주둥아리 술을 전개합니다. 자신도 엄마 없이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고 그때 동네의 놀이터가 가장 큰 친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른들이 찾아와 개발을 한다며 놀이터를 전부 다 부셨고 그때 자신이 느꼈던 마음이 지금의 주로의 마음과 같을 것 같다고 이해하는 척 합니다. 야, 놀이터랑 집이랑 같냐? 엎친 데 덮친 격. 공사장 인부들이 담배를 피다 이곳에 무너진 절벽 아래에 기름이 새어진 곳에 꽁초를 버리게 되고 불까지 붙는데 우시오와 토라는 온 힘을 다해 족제비 요괴 형제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시오가 도와달라고 하자 이 공사장 인부들도 도와주는데요. ボケっとしてねえでてめえも手伝わんかよよし逃げろ 다행히 구출하는 데는 성공.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전부 나쁘지만은 않은 걸 느낀 주로. 우시오는 주로에게 더 이상의 무의미한 사륙을 멈추고 조용한 산에 가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도 인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요괴소년 호야는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이 OVA판은 이렇게 급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끝나. 1990년부터 96년까지 주간소년 썬데이에 연재된 후지타 카즈히로의 작품 요괴소년 호야, 원제 우시오와 토라는 호로물이라는 탈을 쓴 소년 배틀 성장물 장르의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도 만화책방을 전전하던 많은 아재들에게 재미있었던 작품으로 많이 기억되곤 하죠.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애니메이션판은 이렇게 나오다가 끊겨버려서 정말 큰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22년 만에 TV판으로 새롭게 애니메이션화되어 최신 작화와 최고의 연출력으로 다시 방영하였습니다. 지금도 라프텔과 같은 OTT 사이트에서 완전 새롭게 그려진 요괴소년 호야를 만나볼 수 있으니 과거 작품이었던 OVA판과 비교하면서 보는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 형들. 추천한다. 요괴소년 호야는 1991년 쇼가쿠간 만화상 소년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해의 수상은 무려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덜덜. 1997년 일본의 성운상에서 역시 그의 코믹 부분에서 상을 받았죠. 저도 천공전사 젠키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완벽하게 보질 않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다시금 접하게 되니 반갑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원작자인 후지타 카즈히로는 이 요괴소년 호야 말고도 들으면 할만한 다른 작품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꼭두각시 서커스. 이 작품 역시 만화책으로도 국내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요괴소년 호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근래에 애니메이션화가 이루어지면서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이 요괴소년 호야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완결이 제대로 나지 않은 애니메이션들만 이렇게 소개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다음 편에 진짜 거대하고 긴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을 골라뒀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